제가 읽어봤을 때 웬만한 한무더기의 자기계발서들보다 훨씬 강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핵심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뇌과학책, 신경과학책입니다.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뇌의 생후 배선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 됐죠. 연말이나 연초에 다들 자기계발책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해가 바뀜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좀 새롭게 다잡아 보자는 의미인데, 이런 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계발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봤을 때 웬만한 한무더기의 자기계발서들보다 훨씬 강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핵심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르가 뭐냐? 놀랍게도 과학책입니다. 책 제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이고요. 데이비드 이글먼의 책이고 RHK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3세 분류로 따지자면 이제 뇌과학, 신경과학 책인데, 도대체 뇌과학 책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동기부여를 해내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책, 신경과학책입니다.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뇌의 생후 배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경과소성, 뇌과소성 이런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익숙하시죠? 뇌라는 것이 생기고 나면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조금씩 변화한다는 거죠. 이 뇌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간의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살펴보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 1장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짜릿함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현재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중인가에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뇌의 마법도 구성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듬어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천을 짜는 방식에 달려있다. 어떠신가요? 제가 왜 이 책이 뇌과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그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과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됐다는 거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하나 보는 것, 이 책을 한번 읽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또 합쳐져서 이 변화의 합으로 또 내일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뇌 속에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약간 조금 무서워집니다. 왜냐면 내가 쌓아온 모든 시간이 내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지금 내 행동에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르마, 즉 업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다음 생에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행동 패턴과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과 철학, 장르는 다르지만 두 장르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완전 똑같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작가인 데이비드 이글먼에 따르면 우리 뇌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 가면서 변화해 나가죠.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각인되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뇌 구조를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를 오래 반복함으로써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기 개발의 언어죠. 이 책에 따르면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이 뇌과학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통하려면
몇 가지 단서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목표와 욕망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냐, 쉽게 말하면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잘 감지해 라고 알려주는 아이래요. 요 아이가 뇌 속에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행동을 반복해봤자 성과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뇌가 무언가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세틸콜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상과 목표, 욕망입니다. 즉 의욕 없이는 신경회로의 재편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밝히는 자기계발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자기계발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통 나이 먹으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익히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뇌과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면 뇌의 특정 영역들이 굳어지고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만큼 뭔가를 빠르게 배우고 습득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성인이 됐다고 해서 뇌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싹 굳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혼란한 세상에 적용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면서 생존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전만큼 유연하진 않다고 해도요. 자,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뇌가 다 큰 성인, 많은 부분이 다친 성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에 따르면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면의 모델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차이에 있대요. 그간의 정보로는 예측하기 힘든 의외의 상황, 새로운 상황에서 뇌는 계속 학습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이와 함께 예로 드는 사례가 굉장히 신기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학자들이 어떤 수도원에 사는 수녀님들 수백 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대요. 살아생전에 인지기능 검사도 받고 다양한 실험도 하고, 그리고 사망 후에는 뇌를 기증받는다는 약속도 받아서 그 뇌를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후에 뇌를 꺼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의 뇌가 이미 알츠하이머에 완전 지배된 상태, 즉 뇌만 봤을 때는 신경망이 완전 다 망가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수녀님들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너무나도 예리한 사고와 정상적인 행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3분의 1 정도가 이런 현상을 보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봤더니 이 수녀님들은 일반적인 노인분들과는 달리 수도원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했고, 다른 수녀님들 혹은 신자들과 교류해야 했고, 다투기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종교적인 고민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한 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거기에 맞춰서 고장난 부분은 버리고 활동 가능한 부분들을 계속 개편하면서 새로운 다리들을 만들어 나간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어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과 활발한 정신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빠른 습득력, 스폰지 같은 뇌가 누군들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뇌가 완전한 유연성을 유지하면 아이처럼 무력해진다. 우리의 뇌가 굳어진 것은 세상의 규칙을 성공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제때제때 필요한 것을 매번 새로운 노력 없이 알아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유연성을 어느 정도 내주고 전문성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멘탈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작가가 아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죠. 더불어서 이 책의 제사에는 하이데거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럿으로 태어나 하나로 죽는다. 이 제목과 제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뇌 생후 배선 덕분에 환경과 조건과 경험에 따라 백인백색으로 변하는 이 뇌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경이로운 과학적 여정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뇌와 신경에 대한 정말 경이로운 실험 사례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이 분야의 정말 최신 지식들, 아주 첨예한 지식들이거든요. 보다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할 정도인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 나온 과학적 지식들을 전달드리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려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나가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다만 오늘은 이 과학책이 독자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지,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듣던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자기계발의 언어들이 정말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었는지를 알려주고 강조하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에서 일어나는 이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아는 것 자체로도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운용하고 나를 어떤 환경에 노출시키며 내가 어떤 경험을 해나가야 할지, 어떤 시간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 고민하실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게 되었어요. 데이비드 이글먼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였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지식들과 함께 큰 자극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책 들고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